안녕하세요. ITQ 액세스 저자 이상미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따라하기 1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을 작성하기 위해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찾아보기 단추를 눌러서 파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는 문서 아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 2, 3, 4, 5, 6, 7, 8 홍길동과 같이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파일명이 제대로 지정이 되었으면 자, 하단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테이블이 열려지게 되겠는데요. 일단 테이블은 닫겠습니다. 자, 보통 그 액세스 시험을 보실 때는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액세스를 모두 닫고 답안 전송을 한번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공되는 엑셀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푸시려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자, 엑셀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ITQ의 픽처 폴더 안에 지시된 그 외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기출 따라하기 01번을 선택을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문제에는 시트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시트명이 비유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다른 워크시트에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비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자, 제목이 첫 행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선 이제 필드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자, 요 기본키를 지정하는 단계 조금 중요합니다. 문제에 보시면 기관 코드가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선택을 체크하시고 기관 코드를 지정해 주시면 이 부분이 기본 키로 설정이 됩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고 이제 테이블로 가져오기 마지막 단계에서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자, 테이블 이름은 봉사활동관리 로 지정해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건 다시 가져오기를 할 때 조금 빠르게 작업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대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 관리라는 테이블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름을 잘못 지정하셨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대로 된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관 코드는 텍스트 형식으로 필드 크기를 6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자는 역시 텍스트 형식으로 필드 크기 6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적 봉사 시간은 숫자의 필드 크기는 정수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날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종료 일자도 역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소속 구분이라는 필드는 새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소속 구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텍스트 형식의 필드 크기는 6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속 구분의 경우에는 콤보 상자로 지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회 탭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반드시 행 원본 유형은 간목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 원본은, 자, 문제에는 행 원본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디자인 탭의 보기 그룹에서 보기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자, 테이블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반드시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필드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자, 실제로 데이터는 손상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소속 구분,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속 구분 첫 번째는 학생, 자, 두 번째는 직장인.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 완성이 된 경우에는 닫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테이블 2를 작성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이제 직접 필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서 기관 코드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6.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관명의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10. 자, 그리고 주소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20.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자,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13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분야는 역시 텍스트 형식으로 필드 크기는 10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분야의 경우에는 시설 또는 단체로 끝나는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설로 끝난다. 자, 요거는 별표 시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시설로 끝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끝나거나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오어 연산자를 사용하고 자, 별표 단체.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시설로 끝나거나 단체로 끝나는 데이터만 입력받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엔터를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like라는 연산자가 들어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의 보기 그룹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역시 저장 얘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테이블 이름 지정하겠습니다. 자, 봉사 기관 정보로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본 키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얘를 눌러서 자, 기본 키가 새로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ID라는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서 ID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삭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를 삭제하겠느냐고 물어보죠. 얘를 선택해서 필드를 완전히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데이터를 하나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기관명은 요셉 의원. 자,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주소가 전체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주소와 연락처 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놓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늘려주실 수 있겠고요. 자, 연락처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연락처도 역시 좁으면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야는 보건, 의료, 시설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의 경우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지정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실수로 보건, 의료만 입력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통은 좀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열 우선으로, 즉 기관 코드 다 입력하고 기관명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봉사기관 정보 나머지 레코드들은 출력 형태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닫기 단추 눌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쿼리 작성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의 쿼리는 선택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쿼리를 잘 작성해야 뒤에 나오는 폼과 보고서도 완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쿼리를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 자, 쿼리 그룹에 보시면 쿼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도구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열리면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는 원본 봉사활동 관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관리를 선택하고 추가 단추를 누른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지정된 대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필드는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관 코드, 그리고 봉사자, 자, 누적 봉사 시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봉사 시간이 바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함수를 작성하기에는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hift F2번 키를 눌러서 확대창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잘 보이시게 제가 글자 크기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정의하실 때는 자, 결과값 총 봉사 시간으로 정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총 봉사 시간이라고 입력하고 콜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누적 봉사 시간 더하기 봉사 시간인데요. 봉사 시간 부분을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적 봉사 시간은 기존의 필드이기 때문에 대괄호와 함께 누적 봉사 시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if 함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 대소문자 가리시지 않고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넣고 첫 번째 조건은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같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필드는 반드시 대괄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같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4시간이니까 4.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간의 차이값 곱하기 4라는 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date diff라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e diff 함수는 간격이 맨 앞에 나오는데요. 따옴표로 d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4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봉사 시간 더하기. 자, if문을 이용해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같으면 4를 더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의 날짜 차이에 곱하기 4를 한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확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우선 다음 항목 작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 단추를 눌러서 결과값 나왔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소속 구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소속 구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서 발급도 역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 축소 창을 Shift F2번 키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확인서 발급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확인서 발급은 기관 코드의 첫 글자가 1이면 개인이고 2이면 단체, 3이면 전자문서로 표기하고 뒤에 발급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choose 함수를 입력하고 choose 함수는 맨 앞에 있는 인수의 값에 따라서 순서대로 할당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관 코드의 첫 글자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고 기관 코드의 첫 글자. 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기관 코드의 첫 글자에 따라서 자, 1이면 개인, 그리고 2면 단체, 3이면 전자문서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끝나면 맨 뒤에 발급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앰퍼센트 연산자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고요. 자, 거기에 발급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실행 버튼을 눌러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서 발급 다음에 수상 추천이 되겠죠. 자, 수상 추천도 역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Shift F2번 키 눌러서 확대 축소창 열어주시고요. 자, 수상 추천이라는 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면 공백, 소속 구분이 학생이고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추천 대상으로 적용해라. 자,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함수 쓰고,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면 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소속 구분은 필드니까 소속 구분, 그 다음에 같지 않다 학생.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따옴표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공백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다음 조건은 소속 구분이 자, 소속 구분이 학생이다. 자,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다 라고 지정하고, 자, 이 경우에는 결과값은 추천 대상.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함수 앞에서부터 조건을 지정하죠.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면, 자, 공백. 그렇지 않고 소속 구분이 학생이고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추천 대상 값을 입력하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입력하고, 자, 실행을 눌러서 함수 결과값 나왔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제에는 이제 그 정렬과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보통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속성창에서 형식을 보통 날짜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일자의 속성창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종료 일자로 넘어가시면 속성창 다시 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역시 보통 날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 일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 일자 항목에 정렬해서 내림차순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단추를 눌러서 결과값을 문제와 같게 지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화면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의 값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열 너비가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모두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값이 그대로 지정이 되었는지, 특히 함수식을 입력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작성이 다 되었으면 자,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변경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얘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에 봉사활동관리 현황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관리 현황이라고 쿼리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쿼리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쿼리 작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3의 쿼리는 문제 1에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작성했는데요. 자, 두 테이블을 대상으로 지시된 필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조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해서 쿼리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도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봉사 활동 관리와 자, 봉사 기관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관계선이 미리 설정을 제가 해놨는데요. 자, 관계 설정을 직접 하실 때는 봉사활동관리의 기관 코드에서 봉사기관 정보의 기관 코드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관계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봉사기관 정보의 기관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봉사활동 관리에서는 봉사자, 소속 구분, 그리고 시작 일자, 자, 종료 일자. 자, 문제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이제 그
조건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분야가 시설로 끝나고 라고 문제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분야가 시설로 끝나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라는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분야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분야는 결과에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표시값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시설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와일드카드 사용하셔서 별표 시설이라고 입력하고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라이크 연산자 들어가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일자에 대한 조건인데요. 자, 지금 분야가 시설로 끝나고 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이 되겠고요. 자, 같은 줄의 조건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2014년 6월 1일 이후 해당 일자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자, 크거나 같다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4년 6월 1일 이라고 입력하고 역시 엔터를 눌러주시면 날짜를 구분하는 데는 이렇게 샵이라는 그 구분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봉사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정렬할 때 결과값 보시면 자, 봉사자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봉사자의 오름차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필드를 넣고 조건을 지정하고 정렬 방법을 지정하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눌러서 결과값이 문제와 동일하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동일하게 표시되었으면 이제 닫기를 누르시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확인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일부만 나온다든지 뭐 더 많은 필드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제일 먼저 조건이 혹시 잘못 지정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조건을 제대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앞서 이 테이블을 직접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서 값이 잘못 입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나오지 않은 값이나 잘못 나온 값의 그 기관 코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봉사 기관 정보, 봉사 활동 관리를 열어서 잘못된 값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쿼리를 닫으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봉사 활동 관리 현황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폼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폼 문제 보시면 보고서로 넘어가는 단추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로 이동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미리 만드시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에 있는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문제에 주어진 원본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필요한 필드를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 일자의 월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 일자, 자, 그리고 봉사자, 소속 구분, 확인서 발급, 총 봉사 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 보고서 마법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룹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4번 조건을 보시면 시작 일자의 월로 그룹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일자를 오른쪽으로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시작 일자의 기준 월로 그룹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정렬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4번 조건에 종료 일자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료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종료 일자의 현재는 오름차순이 선택되어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오름차순 단추를 눌러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름차순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조건에 보시면 봉사자의 인원수와 총 인원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약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봉사자의 인원수를 구할 수 있는 요약 옵션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 요약 옵션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총 봉사 시간의 합계를 일단 지정해서 자리를 잡고 함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모양을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값으로 정해진 모양, 단계,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필드 너비를 조정한다의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의 제목은 조건 1번을 보시고 봉사활동 관리 현황 보고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디자인 수정으로 넘어가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진 보고서의 디자인 보기 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가 없는 텍스트 상자부터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 일자 바닥글에 있는 요약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페이지에 관한 텍스트 상자도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now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텍스트 상자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것은 머리글로 옮겨서 날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자, 보고서 머리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시리얼 함수는 숫자들을 조합해서 날짜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2014년 6월 14일.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을 선택해서 자, 홈 탭의 텍스트 서식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을 저는 지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출력 형태를 보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제목의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의 2번에 보시면 보고서 제목에 대한 서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대화 상자에서 지정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글꼴의 이름은 궁서입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궁서.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자, 텍스트 맞춤은 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은 굵게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 밑줄도 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서 제목이 다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운데 부분쯤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아까 작성했던 날짜 텍스트 상자 그 배경 스타일이 지금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자, 속성 창에서 자,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명으로 지정해서 배경색이 그대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머리글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지 않고 보기에 레이아웃 보기를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조금 확대를 해봤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서 하나씩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날짜를 표시한 상자의 크기가 좀 좁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을 또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첫 번째 항목 시작 일자 기준 월이라고 된 부분을 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 기준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시작 일자 월이라고 표시하고 자, 그 다음 요 아랫부분에 03월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영문자 월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속성 창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 탭에 자, 작성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M이 4개로 표시된 것은 월을 영문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월 2자리만 표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두 지우고 M만 남기게 되면 자, 포맷 함수에 의해서 시작 일자를 월 2자리로 표시해라. 자, 그 다음 뒤쪽에는 앰퍼센트를 사용해서 월자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월이 문제처럼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시작 일자 월 레이블 상자와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도 좀 조절하시고 함께 선택해서 자, 홈 탭의 텍스트 서식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자, 종료 일자 부분도 자, 지금 샵으로 표시가 된 거는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고요. 자, 역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시작 일자 부분은 앞에 그룹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삭제했을 때 앞에 오류가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나 다른 보기 상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상이 없이 표시가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자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구분도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학생도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속성 창에서 형식 들어가서 자,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투명으로 지정하면 테두리가 보이지 않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서 발급도 크기를 좀 조절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렇게 크기와 맞춤 상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총 봉사 시간
자, 그대로 오른쪽 맞춤이기 때문에 위치만 조금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지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위치 비슷하게 그리고 맞춤 상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원수, 예, 합계를 인원수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합계를 인원수로 변경하고, 자, 또 위치를 좀 비슷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총 합계도 총 인원수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값은 아직 함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는 않죠. 자, 위치를 봉사자 아래로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위치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하고 총 인원수도 자, 물론 디자인 보기에서 위치를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또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옮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그 인원수 부분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창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탭에서 카운트 함수로 썸을 카운트 함수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드는 봉사자의 카운트입니다. 자, 지정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시작일자 바닥글에 들어있는 함수식을 보고서 바닥글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인원수와 총 인원수 모두 굵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굵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홈 탭에 텍스트 서식에서 굵게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 그 카운트 부분도 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속성에서 형식 창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선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은 페이지 머리글 부분과 그 다음 시작일자 바닥글 부분에 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백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은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컨트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을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할 때 쉬프트 키를 함께 누르시면 똑바로 그리실 수 있고요. 자, 역시 속성 창에서 테두리 두께를 약간 두껍게 2포인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만들어진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머리글의 아랫부분에도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시작일자 바닥글에도 테두리 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를 조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본문 부분과
이 그 그룹 지정한 부분에 약간 배경 색깔 들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이 부분도 디자인 보기에서 자, 우선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자, 다른 배경색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례대로 시작 일자 머리글에도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자, 여기도 흰색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시작 일자 바닥글도 흰색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고 결과 레이아웃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로 결과를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 조건인 조건부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오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6번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종료 일자가 6월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종료 일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조건부 서식은 형식 탭에 보시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그 안에 조건부 서식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서식을 지정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보고서 문제에 반드시 조건부 서식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됩니다. 자,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새 규칙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일자가 6월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기로 지정하고 자, 6월을 지정하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month하고 종료일자죠. 종료일자의 월이 6이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서식은 굵게 자, 굵게 단추 눌러주시고 채우기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자, 배경색을 눌러서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디자인 보기에서는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보기에 자, 마지막에는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조건부 서식 지정된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반드시 보고서로 봤을 때 1페이지 안에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너무 내용이 많이 넘어가면 자, 이 부분이 1페이지 이후로 2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가 모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닫기를 누르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폼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폼은 항상 하위 폼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폼은 명령 단추를 작성하거나 또는 메시지 폼을 작성하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따라하기 1회에서는 명령 단추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먼저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자, 이제 하위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을 만드실 때는 만들기 탭에 폼 그룹에 보시면 폼 마법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하위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위 폼은 그 폼 머리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폼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원본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가능한 필드를 선택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왼쪽 열을 먼저 지정하고 오른쪽 열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자, 그 다음에 소속 구분, 자, 그리고 확인서 발급,
안내사항. 자, 지금 안내사항 부분은 함수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안내사항은 빼고,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열에서 누적 봉사시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총 봉사시간.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폼에 어떤 모양을 지정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열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폼의 제목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목은 출력 형태를 보시면 서브폼, 하위 폼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봉사활동 관리라는 제목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폼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은 양쪽 두 개의 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 전체 레이블의 크기가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드래그 해주시고, 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모두 표시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앞쪽으로 크기를 조금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는 크기가 모두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크기 공간에서 자, 가장 좁은 너비에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필요하면 여기에서 다 같이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대로 표시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홈 탭의 보기에서 폼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잘리는 글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자, 이제 누적 봉사 시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총 봉사 시간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폼의 너비도 좀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항목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 열에서 안내사항이라는 그 컨트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면 텍스트 상자 이외에도 레이블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 확인서 발급 텍스트 상자 바로 아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기본적인 크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만들어질 때 마법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지우고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클릭하면 마법사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다른 아무것도 지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크기와 위치를 좀 지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그 상자들과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전체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정렬해서 자, 크기 및 순서 조정해서 맞춤을 일단 왼쪽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가장 넓은 너비에 또는 좁은 너비에를 선택해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모두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맞춰주시고요. 크기는 가장 넓은 너비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에는 이름을 안내사항이라고 지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텍스트 상자에는 식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리가 좀 좁으니까 속성 창에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안에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단추 누르시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소속 구분이 학생이면 학교로 발송,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 발송, if문 사용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등호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f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소속 구분이 학생이다. 자, 그러면 참인 경우에는 학교로 발송. 자, 그렇지 않고 거짓인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 자, 아주 간단한 if 함수식이 되겠는데요.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구분 부분은 지금 보시면 콤보 상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텍스트 상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속 구분 콤보 상자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의 텍스트 상자. 자, 이렇게 해주시면 텍스트 상자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폼의 그 폼 속성을 지정하시기 위해서 자, 눈금자 왼쪽에 그 속성 선택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폼 전체에 대한 속성 시트로 변경이 되는데요. 자, 반드시 하위 폼에서는 형식 탭에서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탐색 단추도 아니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하위 폼에는 폼 머리글이 필요가 없는데요. 폼 머리글을 없애기 위해서 폼 머리글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폼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서브폼의 크기 적당히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홈 탭에 자, 보기에서 폼 보기를 눌러서 제대로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브폼은 모두 작성이 되었고요. 자, 닫기 단추를 누르고 저장을 하겠습니까 하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위 폼을 넣을 기본 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자, 폼 마법사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원본은 동일하게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폼의 경우에는 필드가 기관 코드 하나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관 코드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폼 모양은 열 형식. 자, 그리고 폼의 제목은 1번 조건에 나와 있는 봉사활동 관리 현황 폼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폼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는데요. 자, 일단 이 안에 하위 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공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폼 제목의 속성부터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제목의 속성은 조건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속성 창의 형식 탭에서 자,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글꼴 크기 22포인트,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효과가 그림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특수 효과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그림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속성창은 이제 닫아주시고요. 자, 폼의 제목은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중앙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자, 폼 제목까지는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기관 코드, 자, 요 컨트롤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관 코드도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모두 선택하셔서 자, 폼 머리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기를 레이블이 좀 너무 넓게 되어 있는데요. 적당히 조절하시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텍스트 상자 부분이 콤보 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자,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위치를 제목 위치 조금 변경을 해봤고요. 자, 기관 코드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의 콤보 상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콤보 상자로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속성 시트에서 자,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우선 컨트롤 원본이 기관 코드로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행 원본 단추를 눌러서 자, 요 원본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가 되겠죠. 봉사활동 관리 현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때 행 원본 유형도 테이블 쿼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 다 하고 결과에서 콤보 상자 제대로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폼의 경우에는 선택키를 더블 클릭해서 자, 형식 탭을 선택하시고 레코드 선택기만 아니오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을 만들 때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모두 없애 주셨는데요. 기본 폼을 만들 때는 레코드 선택기만 아니오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창을 닫고요. 자, 이제 아까 작성했던 하위 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 안에서 자, 하위 폼 하위 보고서라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하위폼 하위 보고서라는 항목으로 넣어 주시는데요. 자, 이때 반드시 컨트롤 마법사,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위폼 하위 보고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자, 하위 폼 마법사가 나타나는데요. 자, 하위 폼으로 무엇을 넣을지 마법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 폼 사용을 선택하고 이미 만들어둔 봉사활동 관리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항목으로 연결을 할지 기본적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이 된 기관 코드를 사용하여 봉사활동 관리 현황에 각 레코드에 대해서 봉사활동 관리 현황을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항목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의 이름도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대로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지금 요 이름표가 약간 겹쳐져 있는 상태라 하위 폼의 위치 조절하시면서 자, 요 이름표 부분은 왼쪽 상단의 그 네모 모양을 눌러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까지 다 마무리하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를 넣을 때는 디자인 탭에 자, 컨트롤 그룹에서 이미지 삽입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찾아보기를 눌러서 자, ITQ의 픽처 폴더 안에서 자, 문제에 지정된 대로 지금 문제에서는 로고 2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로고 2를 확인을 눌러서 넣어주시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갔는데요. 자, 요것도 속성 시트를 열어서 문제에 지시된 대로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일단 크기를 정하기 전에 크기 조절 모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크기 조절 모드는 반드시 전체 확대 축소로 해주셔야 크기에 맞게 그림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비는 2cm고 높이는 1cm인데요.
단위는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효과를 볼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단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고서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 단추를 만드실 거고요. 자,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명령 단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일단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그 마법사가 실행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고서 작업을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 연결되는 매크로 함수로는 보고서 미리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할 보고서는 미리 우리가 만들어둔 봉사활동 관리 현황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보고서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보고서에 표시될 내용은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로는 보고서만 딱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명령 단추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자, 크기가 작게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속성 시트로 가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가로 너비를 2cm, 높이를 1cm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내용 모두 작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가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에 폼보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보기로 확인해서 제목부터 기관 코드랑 기관 코드를 눌러서 자, 요렇게 값들이 모두 표시되는지 자, 값이 긴 경우에 혹시 아래에서 잘리는 값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값을 선택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고서 단추를 눌러서 보고서가 제대로 열리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ESC 키 누르셔서 자, 요 기관 코드 항목 다시 첫 번째로 되돌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닫으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의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원본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봉사기관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서 레이블 도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조건 2번에 보시면 레이블의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제조업체를 A1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번호 28315이고요. 자, 크기는 지금 문제에는 세로가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64에 33.9, 34 값이 되겠고요. 자, 열 개수가 3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뒤쪽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제품 번호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이제 조건 3번에 보시면 글꼴 색과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굴림의 10포인트 중간 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지정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디자인 보기에서 조금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예제 부분에는 필드와 그 다음에 문자열을 모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안에서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제일 첫 줄에 주소와 기관 코드 먼저 넣겠습니다. 자, 괄호 표시 들어 있으니까 그대로 괄호 입력하시고요.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역하고 자, 지역 다음에 주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주소를 자, 왼쪽에서 주소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주소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주소 다음에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 그대로 찍으시고요. 자, 빈칸 다시 넣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 코드입니다. 자, 기관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엔터 누르고 다음 줄에는 기관명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기관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관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줄에는 연락처라고 넣고 역시 연락처를 필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렬 기준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정렬 5번 조건을 보시면 기관 코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기관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하는 항목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시고 마지막에 이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봉사기관 정보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수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편물 레이블의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 지금 다 작성이 되었는데요. 레이블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주소의 앞 두 글자만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함수를 써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주소라고 된 부분에 그대로 레프트 함수 쓰시고 자, 괄호 표시하고 콤마 2를 찍고 다시 괄호 표시해서 주소의 두 글자만 표시가 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 텍스트 상자 기관명을 표시한 것은 굵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홈 탭의 텍스트 서식에서 굵게를 눌러서 굵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블을 보실 때는 보기에 보고서 보기 말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셔야 3개의 열로 구성된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실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확인을 누르시고 자,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닫은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 이 너비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볼 때 오류 메시지 없이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드시 출력 형태 비교하시면서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출문제 따라하기 1회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책을 보고 푸시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